487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승문이고 저는 신혜입니다. 키워드, 부동산 투자, 재테크, 경제적 자유. 책 정보, 제목 부동산 투자 뭐부터 할까요? 저자 나도 간다. 출판일 2023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책 소개. 한껏 오르는 금리의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꾸준히 말하고 있다.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버티기를 잘한다면 문제없다고. 저자의 경험에 빗댄 부동산 투자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12가지 상세한 부동산 투자 가이드를 선보인다. 부동산 투자의 A to G. 저자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법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마인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 경험자의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알고 싶은 분들, 그렇지만 딱딱해서 읽기 부담스러운 책이 아닌 지인에게 경험담을 듣는 듯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도전, 미라클 모닝, 시간 확보의 기술. 오랫동안 저를 투자자로서 살게 해준 것은 감히 미라클 모닝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으로 시간을 확보한 덕분에 투자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책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었던 그때부터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멘토님의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에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려면 매일 하루에 3시간씩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읽고 난 뒤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빌린 부동산 책들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읽어 내려갔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기상 시간은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3시일 때도 4시일 때도 있었고 체력이 부족할 때는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새벽 1시 50분에 기상해서 거의 잠을 못 자면서도 미라클 모닝으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는 밀린 강의를 듣거나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하고 쌓여있던 책을 읽거나 시세 업데이트를 하거나 임장 갈 곳을 정리하거나 매물 예약을 위해서 방문할 단지의 시세와 물건의 정보들이나 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정리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는 만큼 가끔 루틴이 깨져서 늦잠을 자기도 하고 며칠씩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미라클 모닝을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3시 30분에 일어난다, 5시에 일어난다 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라클 모닝이 저에게도 늘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공하는 비결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무조건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2. 저녁은 과식하지 않습니다. 3. 간단한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잠들기 전에 몸을 풀어줍니다. 4.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할 일을 계획하며 잠에 듭니다. 5. 핸드폰이나 알람 시계는 되도록 멀리 두고 잠에 듭니다. 꼭 벌떡 일어나야만 끌 수 있도록. 6. 무조건 한 번에 벌떡 일어납니다. 저 역시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나는 3시 30분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자존감과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뿐 아니라 저 스스로도 난 오늘도 성공했어,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게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켜 준 것 같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자신감을 높여줬던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 자체로도 참 많은 걸 해낸 셈이죠. 여러분도 작은 성공 경험과 시간 확보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보시길 감히 추천드립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세요. 그때는 시기가 좋았으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됐겠지, 운이 좋았겠지, 그 사람이니까 가능했겠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많았겠지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성공한 사람을 헐뜯기만 하고 자신이 노력해야 할 점은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인드라고 각합니다. 지금 바로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그동안의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떨쳐내세요. 자신이 자신을 믿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투자 세계입니다.
자신이 믿는 만큼 읽어낼 수 있는 게 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몇 억을 벌겠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몇 억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아파트 하락과 상승 사이클을 체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 해제 정책과 각종 지표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정말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현장에 임장을 자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공급 물량과 미분양, 부동산 시세 변화들이 시장의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지역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꾸준히 시장 상황을 체크해보고 현장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데이터만 보고 투자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좋은 매물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전세가 하락, 즉 역전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매수할 때 계약했던 전세가보다 2년 후, 4년 후에 전세가가 더 내려가서 세입자에게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매수할 때부터 반드시 2년 후, 4년 후 공급 물량을 체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투자금이 적게 든다고 무조건 매수했다가는 나중에 추가로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전세가 하락의 위험성이 적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의 경우 특히 채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집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모두 투자하는 데 쓰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까지 내서 투자에 쏟아부어서는 안 됩니다. 채수가 늘어갈수록 급하게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기도 하고 전세 만기가 여러 채 몰려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내어줄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아찔해집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가를 싸게 내놓는다면 2에서 3달 정도 뒤에는 웬만하면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로 전세가 안 나가는 시기를 만난다면 공시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수가 늘어날수록 여유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중에 몇 억을 들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급하게 전세금을 내줘야 하거나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서 반드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만큼은 확보해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보험 약관 대출까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의 한도를 미리 파악해두고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는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경매로 집을 날리거나 전세 보증보험으로 먼저 전세금을 내주고 악덕 임대인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넘어 폭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하락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욜로족들이 오히려 자신이 위너라고 큰소리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쓴웃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에 크게 손해를 본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익도 손해도 보지 않은 자신들이 승자라는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단연코 이번 시장에서 투자로 잃어본 사람들만이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다음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배운 투자 방식은 바로 전세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바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서 활용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를 적은 돈으로 불려나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크기를 불려나가며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세가, 매매가 모두 하락하는 어려운 시간도 잘 버텨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자 소개. 저자, 나도 간다. 평범한 7년차 워킹맘 투자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투자자가 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멘토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성장하는 투자자, 나눌 줄 아는 투자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간다에서 부동산으로 나눌 줄 아는 부자되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네블 커맨스 할 거고. 지금까지 상상빌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